미국인의 장과 우리의 장은 어떻게 다른가? 내가 외과 레지던트로 뉴욕에 건너간 것은 1963년이었다. 당시 미국의 대장 검사는 바륨을 주입한 후 X선 촬영으로 검사하는 바륨 관장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는 크기가 큰 폴립의 유무는 알 수 있어도 장 속의 세밀한 상태까지는 알지 못한다. 게다가 폴립을 절제하려면 개복 수술을 해야만 했다. 개복 수술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환자에게 큰 부담을 준다. 뿐만 아니라 이 검사 방법으로는 개복을 해서 장 속을 보기 전에는 폴립이 양성인지 암인지 구별할 수 없다. 당시에도 직장경이라고 불리는 내시경이 있었지만 금속 제이의 막대 모양이어서 아무리 애써도 항문에서 겨우 20cm 정도밖에 볼 수가 없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1967년 식도경을 구입해 유리섬유를 이용한 식도용 내시경을 대장검사에 사용해 보기로 했다. 이것이 나의 첫 번째 대장 내시경이었다. 그 후 새로 개발된 185cm 길이의 대장검사용 내시경으로 미국인의 장을 처음 보았을 때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장상의 상태가 너무나 나빴기 때문이다. 평소 육류 위주의 식사를 하고 있었던 미국인의 장은 우리의 장에 비해 현저히 딱딱하고 짧아진 상태였다. 또한 내강이 좁아진 데다 마치 군데군데 고무밴드를 묶어놓은 것처럼 모양이 울퉁불퉁했다. 개실도 많고 그곳에 숙변이 쌓여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당시 미국에는 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많았고 10명 중 1명꼴로 폴립이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내가 레지던트로 근무하고 있었던 외과의 전체 수술 중 약 3분의 1이 대장의 폴립 절제 수술이었다. 단지 1, 2cm짜리 폴립을 제거하기 위해 거의 매일같이 개복 수술이 행해지는 것을 보면서 나는 환자에게 부담이 적은 방법으로 폴립을 절제할 수는 없을까라는 의문을 가졌다. 마침 그 무렵 일본에서는 유리섬유 끝에 카메라가 달린 내시경, 위카메라, 파이버스코프이 실용화되고 있었다. 1968년 6월 나는 내시경 제작 회사에 획기적인 의뢰를 하였다. 대장 내시경에 스네어 와이어라는 올가미 모양의 철선을 삽입해 개복하지 않고 그 와이어로 폴립을 태워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1969년에 개복 수술 없이 스네어 와이어를 삽입한 대장 내시경으로 폴립을 절제하는 폴리펙토미 시술법을 시도해 세계 최초로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기술 혁신은 즉시 위나 식도, 소장 등의 폴립 제거에도 응용되었다. 그리고 1970년 뉴욕 외과 학회와 1971년 미국 위장 내시경 학회에서 대장 내시경에 의한 폴리펙토미에 관해 보고했고 그 결과 내시경 외과라는 새로운 외과 분야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 후 34년 동안 나는 미국과 일본을 왕래하며 두 나라 국민의 위상과 장상의 변화를 자세히 관찰해왔다. 1960년대에 고도 성장기를 맞은 일본은 미국을 추월하겠다는 듯이 모든 것을 미국으로부터 배우게 되었다. 1961년 무렵 학교 급식에 우유가 포함되고 치즈, 요구르트 등의 유제품이 일상화되면서 그때까지의 채소와 생선 위주의 식탁은 햄버거나 스테이크, 프라이드 치킨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중심으로 하는 고단백, 고지방식으로 바뀌었다. 지금도 이 경향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한편 미국에서는 1977년에 맥거번 리포트를 계기로 국가 차원에서 식사 개선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는 두 나라 국민의 장상에 잘 나타나 있다. 깨끗했던 우리의 장상은 식생활의 변화와 함께 해마다 거대어 지금은 육류 위주의 식사를 하고 있는 미국인의 장상과 거의 흡사하다. 이에 비해 미국인 중에서도 건강을 생각해 고단백, 고지방식을 버린 사람들의 장상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1990년 이후 미국인의 대장 폴립이나 암의 발병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식생활을 개선하면 장상이 좋아질 수 있다는 증거다. 병 안 걸리고 사는 법, 미라클 엔자임이 수명을 결정한다. 시냐 히로미, 미국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 외래 교수 지음, 이근아 옮김, 이하소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 읽어드렸습니다. 페이지 42쪽까지 읽었습니다.